혹시 어르신께서는 요즘 사기꾼들이 날로 교묘해지는 수법으로 어르신들을 속이려 한다는 사실에 대해 걱정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더욱 따뜻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냉정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분명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어르신들의 취약한 순간을 노리는 범죄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안전하다고 느껴졌던 것들이 이제는 어느 순간 함정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신뢰심이 깊고 마음이 따뜻한 분들일수록 그러한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은 단순히 똑똑한 행동이 아니라 어르신의 소중한 자산과 평온한 일상, 그리고 자립심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일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최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5가지 새로운 사기 수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어르신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정교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전화 속 가짜 목소리부터 실제처럼 보이는 온라인 사기까지, 이 수법들은 과거보다 훨씬 정교하며 특히 고령층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사기는 특히 충격적인 사례로, 이를 미리 아신다면 어르신 자신은 물론 소중한 가족분들까지도 큰 재정적 손실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신 후에는 단순히 사기 수법을 구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자신감도 함께 얻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기 유형, 기술 지원 사기. 오늘날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사기 수법 중 하나는 바로 이른바 기술 지원 사기입니다. 이 사기는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러한 수법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사기는 보통 전화 한 통 또는 컴퓨터 화면에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팝업 경고창으로 시작됩니다. 화면에는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감염되었다, 은행 계좌가 해킹되었다, 또는 지금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기기가 멈춘다는 식의 경고가 표시됩니다. 이러한 메시지의 공통점은 바로 긴박함을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감을 느낄 때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의 말을 더 쉽게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상대방은 매우 전문적이고 차분하며 친절하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신뢰할 수 있는 회사의 직원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상대는 자신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또는 삼성과 같은 잘 알려진 대기업에서 왔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줍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흔히 요구되는 것이 바로 컴퓨터의 원격 접속 허용입니다. 어르신께서 원격 접속을 허용하시는 순간 상대는 컴퓨터 안의 모든 정보, 이메일, 저장된 비밀번호, 은행 계좌 정보 등을 들여다볼 수 있으며 그 피해는 상상 이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일부 사기범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가짜 수리 비용을 요구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작은 금액을 결제해야 한다며 기프트 카드나 계좌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결제 방식은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한 번 보낸 돈은 돌려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몇만 원 정도로 보이지만 이들이 새로운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점은 많은 어르신들께서 돈을 잃은 한참 후에야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78세이신 김영호 어르신 가명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께서는 어느 날 뉴스 기사를 보시던 중 노트북 화면에 팝업 창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 팝업에는 은행 계좌가 해킹되었으니 지금 즉시 아래 번호로 전화하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김 어르신께서는 불안한 마음에 해당 번호로 전화를 하셨고 상대방은 자신을 기술 지원 전문가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김 어르신께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몇 분 뒤
상대방은 어르신의 컴퓨터에 접속해 여러 파일을 옮기며 문제를 해결하는 척 행동했습니다. 이후 그는 계좌 보안을 강화하려면 20만 원 가량의 보안 비용이 필요하다며 즉시 결제를 요청했습니다. 김 어르신께서는 급한 상황이라 생각하시고 아무런 의심 없이 해당 금액을 지불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김 어르신께서는 계좌에서 270원 이상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되지만 결국 큰 금전적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일을 겪으셨다고 해서 결코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들은 심리 조작에 매우 능숙한 전문가들이며 아무리 조심하는 분이라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경고 신호를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걸려온 전화에서 컴퓨터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경우, 화면에 이상한 팝업이 뜨고 지금 즉시 전화하라고 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잠시 멈추시고 진위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고객에게 먼저 전화를 걸거나 팝업을 띄워 위협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프트 카드나 계좌 이체로 즉시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입니다. 이 사기 수법에 대해 알고 계신 어르신들께서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변 분들께도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움은 줄어들고 경각심과 자신감은 높아집니다. 경험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를 같은 피해로부터 구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메디케어 및 건강보험을 사칭하는 사기 수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하신 어르신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기 유형 중 하나가 바로 메디케어나 건강보험 제도를 빙자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기는 대체로 메디케어, 사회보장제도 또는 건강보험 제공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발신자는 신뢰를 주는 어조를 사용하며 때로는 이미 확보한 메디케어 번호나 개인정보의 일부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또한 새로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거나 무료 의료 기기 또는 처방전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고 안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위의 목적은 단 하나, 바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필요 없는 고가의 서비스나 장비를 강제로 수락하게 만들어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 데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어르신들께 건강이 가장 큰 관심사라는 사실을 교묘히 이용합니다.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한다거나 메디케어 정보를 확인해야만 보장 혜택이 유지된다고 거짓으로 말하며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제안은 협조하지 않으면 곧바로 혜택을 잃게 될 것처럼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81세의 과부로 홀로 지내시는 김영자 여사 가명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여사께서는 메디케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그 사람은 신규 당뇨병 측정기를 무료로 제공한다며 단지 메디케어 번호와 생년월일 확인만 요청하였습니다. 김 여사께서는 도움을 주는 제안이라 생각하시어 정보를 제공하셨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부터는 필요하지 않은 의료 장비가 자택으로 배송되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김 여사의 메디케어 계정에는 사용하지도 신청하지도 않은 물품들에 대해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뒤늦게 상황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손해가 발생한 후였습니다. 이러한 사기가 효과적인 이유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정부 기관에 대해 본능적으로 존중과 신뢰를 가지시고 공식 기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 약물을 복용하시거나 건강 문제를 관리 중이신 분들에게 무료 혹은 할인된 치료 혜택은 매우 매력적으로 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메디케어는 사전 안내 없이 전화를 걸어 중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화로 응답을 강요하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 혜택이 박탈된다고 위협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화를 받으셨을 경우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지체 없이 전화를 끊는 것입니다. 만약 혜택에 대해 의문이 생기신다면 카드에 기재된 공식 메디케어 연락처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낯선 이가 제공한 번호나 안내를 신뢰하지 마시고 이미 알고 계신 공식적인 연락처만 이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셋째로, 로맨스 및 동반자 사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어르신들께서 직면하고 계신 사기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유형 중 하나는 바로 외로움과 정서적 교류의 필요를 악용한 사기입니다. 이러한 수법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교감과 유대의 갈망을 노리며 특히 나이가 들어 외로움이 깊어질 때 더욱 쉽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기는 대개 소셜미디어, 온라인 교제 사이트 혹은 이메일을 통해 시작됩니다. 사기꾼은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동반자인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며 공통된 관심사나 비슷한 인생 경험을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처음에 대화는 매우 진실된 것처럼 보이며 친절한 말과 귀 기울여주는 태도로 가득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뢰가 쌓이고 바로 그때부터 금전적인 요구가 시작됩니다. 이 사기의 위험성이 더욱 큰 이유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몇 주 혹은 몇 달에 걸쳐 천천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기술 지원 사기나 배송 사기처럼 즉각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차근차근 관계를 쌓아가는 듯 보이다가 어느 순간 돈을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해외에 머물고 있다거나 먼 곳에서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라거나 개인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연들은 마음을 울리도록 정교하게 꾸며져 있으며 이미 신뢰와 정서적 유대감을 쌓았다고 느끼는 피해자께서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응하게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단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보내시게 되고 상대방이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준다고 믿으면서 점점 더 깊이 빠져듭니다. 예를 들어 74세의 과부이신 박정희 여사가면은 가족 및 친구들과의 연락을 위해 한 온라인 사이트에 가입하셨습니다. 곧 한 남성이 은퇴한 군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따뜻하고 매력적이었으며 박 여사의 외로움을 깊이 이해해주는 듯했습니다. 몇 주간의 다정한 대화를 나눈 뒤 그는 해외에서 발이 묶여 은행 계좌를 이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에 이끌리고 두 사람 사이의 유대를 믿은 박 여사께서는 그에게 돈을 송금하셨습니다. 그러나 송금이 시작되자마자 요구는 점점 더 커지고 긴급해졌습니다. 결국 그녀가 사기임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수백만 원대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뒤였으며 동시에 정서적 충격 또한 매우 컸습니다. 이 사기의 잔혹함은 단순히 돈을 빼앗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에 대한 신뢰마저 빼앗는 데 있습니다. 피해를 경험한 어르신들께서는 다시는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기 어려워지며 그 과정에서 깊은 부끄러움과 좌절감을 느끼십니다. 이러한 감정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에게조차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혼자 감당하시다가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경고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직접 만나본 적 없는 사람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애정을 표현한다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얼굴을 직접 보여주거나 만나는 일을 여러 이유로 계속 미룬다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금전을 요구한다면 그 요청은 반드시 거절하셔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나 동반자는 특히 관계 초기부터 금전적 도움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기의 실체를 알고 계신다면 취약함은 오히려 힘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경계심을 갖추고 사회적 교류의 장점을 누리면서도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배운 것을 주변과 나누신다면 다른 분들을 지켜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로 온라인 쇼핑과
택배 배송을 빙자한 사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어르신들께서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외출이 번거로우실 때 집에서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을 점점 더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 뒤에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사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는 주로 가짜 웹사이트, 허위 광고 또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전달되는 위조된 배송 안내문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겉보기에 믿을만해 보이지만 실제 목적은 돈이나 개인정보를 빼내는 데 있습니다. 사기는 여러 방식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전부터 갖고 싶으셨던 물건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저렴하게 판매되는 광고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적으로 꾸며진 웹사이트가 나타나며 사진, 고객 후기, 심지어 안전해 보이는 결제 페이지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문을 마친 뒤에는 물건이 전혀 도착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기꾼들은 이미 어르신의 카드 번호와 결제 주소를 손에 넣은 상태입니다. 다른 경우에는 택배 배송에 실패하였습니다. 주소를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라는 문구가 담긴 문자나 이메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기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원예를 즐기시는 72세 이철수 씨가면 는 정원 가꾸기 도구를 절반 가격에 판매한다는 웹사이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사진도 화려했고 후기도 매우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진행하셨지만 몇 주가 지나도록 물건은 오지 않았습니다.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이메일을 보냈지만 반송되기만 했습니다. 그 사이 사기꾼들은 이미 결제금을 가로챘을 뿐 아니라 이 씨의 카드에서 추가 결제를 시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단순한 온라인 주문조차도 큰 위험을 안고 있을 수 있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게 되신 것입니다. 배송 사기도 마찬가지로 매우 위험합니다. 흔히 사용되는 수법 중 하나는 잘 알려진 택배 회사를 사칭하여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고객님의 택배를 배달하지 못했습니다. 주소 확인을 위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와 같은 안내가 대표적입니다. 손주나 약국에서의 배송을 기다리고 계시던 어르신들께는 이러한 메시지가 시급하고 진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신원 도용이나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의 핵심은 바로 사람의 기대감을 교묘히 이용하는 데 있습니다. 기다리던 소포가 지연되거나 분실될 수 있다는 생각은 누구라도 즉각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그 순간의 반응을 노려 충분히 생각할 틈도 없이 클릭하도록 유도합니다. 일단 정보가 넘어가면 피해는 순식간에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온라인에서의 안전 수칙을 집 앞에서 낯선 사람을 맞이할 때의 주의심과 동일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낯선 이에게 지갑을 내어주지 않듯이 믿을 수 없는 웹사이트나 메시지에도 절대 개인정보를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신뢰할 수 있는 경로에서만 행동하신다면 온라인 쇼핑의 편리함을 안전하게 누리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투자 및 당첨 사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지만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대표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겉모습은 다양하게 바뀌지만 그 핵심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사기꾼들은 큰 수익이 보장된다, 확실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인생을 바꿀 만한 당첨이 기다린다는 식의 약속을 내세우며 빠르게 행동해야 하고 일정 금액을 보내야 한다고 재촉합니다. 어르신들이 주요 대상이 되는 이유는 은퇴 후 안정적인 투자를 찾거나 가족들에게 무엇인가 남겨주고 싶다는 마음을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본래 소중한 이러한 바람은 사기꾼들의 손에 들어가 착취의 수단으로 변질됩니다. 투자형 사기는 전화, 이메일,
혹은 온라인 광고에서 시작됩니다. 곧 대박이 터질 주식, 해외 부동산 투자, 시장을 능가하는 특별한 채권 등 그럴듯한 이야기를 내세우며 지금 당장 참여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고 압박합니다. 하지만 실제 목적은 어르신들의 돈을 빼앗아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 번 돈이 넘어가면 그들은 자취를 감추고 남는 것은 상실감뿐입니다. 또 다른 유형은 당첨 사기입니다. 복권에 당첨되었다거나 경품 추첨에서 뽑혔다거나 무료 여행 패키지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설레고 기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곧바로 드러납니다. 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 수수료 또는 배송비를 먼저 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복권이나 공식 행사에서는 수령자가 먼저 비용을 내는 경우가 결코 없습니다. 하지만 순간의 흥분 속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통장을 열거나 카드 정보를 제공하시게 되고 뒤늦게야 상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사기 수법이 성공하는 이유는 인간의 두 가지 강한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희망과 두려움입니다. 재정적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그리고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합쳐져 피해를 유발합니다. 사기꾼들은 이 소식은 공식 발표 전까지 비밀로 해야 한다, 몇 시간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와 같은 말을 하며 피해자께서 가족이나 지인과 상의하지 못하도록 고립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신뢰할 만한 투자나 진짜 당첨은 이러한 압박을 절대 가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단순합니다. 합법적인 투자는 언제나 위험이 수반되며 위험 없이 큰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또한 실제 당첨금이나 상품은 결코 수수료나 세금을 먼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너무 좋게 들리는 약속을 하며 긴급하게 돈을 요구한다면 거의 확실히 사기라고 보셔야 합니다.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 가족 혹은 전문가와 상의하신 뒤에만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서두르지 마시고 한 걸음 물러서서 차분히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꾼들이 만들어내는 긴급함은 결코 진실한 기회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술을 미리 알고 계신다면 지갑뿐만 아니라 존엄과 마음의 평안, 그리고 미래의 안전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 지식을 친구나 지역 사회와 나누신다면 또 다른 피해를 막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 사기 수법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르신들께서 그것을 간파하고 대처하실 수 있는 능력 또한 계속 커질 것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마다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줄어들고 자신과 이웃을 지키는 보호자가 될 가능성은 커집니다. 이것은 곧 어르신들께서 결코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지혜와 경험, 그리고 끈기를 갖추고 계시기에 어떤 사기꾼도 그것을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을 통해 배우신 점이나 앞으로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을지 가족이나 지인과 나누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안전하게 지내시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경험과 생각은 매우 소중하며 이를 공유해 주실 때 많은 분들께 용기와 지혜가 전해집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유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